근데 그렇게 치면 유행한 것들이 다 세정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태호님은 네. 세정과 코팅으로 봤을 때 좀 더 중요하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중요한 거요. 네. 세정과 코팅. 당연히 코팅이 더 중요하죠. 네. 코팅이. 예. 근데 왜 유행은 다 세정 쪽이었을까요?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코팅한 거의 차이점을 크게 못 봐요. 아, 그러니까 차가 더러워졌다 깨끗해지는 건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친수랑 이 비딩 생기는 거 차이점 뭔지 몰라요. 물 뿌려가지고 야 바뀌었잖아 그럼 똑같은데? 아까도 이러지 않았어? 약간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은 우리야 너무 잘 알죠. 예. 그리고 하물며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논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실런트랑 카나버 악셀 왼룩을 육안으로 진짜로 확인이 되냐 안 되냐. 예. 근데 그런 정도면은 일반 사람 눈에는 코팅제를 바른 것과 안 바른 것도 그 여자친구가 나타났는데 오빠 나랑 달라진 거 없어. 약간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면 혹시 AD 지금 제품 중에 3PH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네. 이거 왜 여쭤봤냐면 네. 물론 라보에서 3PH를 시작했지만 네. 보통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브랜드들이나 특정 외국 브랜드도 있겠지만 너무 유행적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에 대해서 AD는 브랜딩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물론 유행은 못 따라가서 뭐 판매율이 좀 저조할 이건 사업적인 부분이고 네. 사실상 네. 그거 말고 맞아 AD는 이게 개성이야.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지 않나라고 느끼는 거죠. 일단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하는 거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통제력이 없다는 거에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예, 저희도 유행 따라서 3PH 산성 프리워시제 만들고 싶죠. 예. 중성 프리워시제 유행했을 때도 영국한테 얘기도 해보고 산성 프리워시제 나왔을 때도 영국한테 얘기해봤어요. 안 만드냐? 했더니 안 만든대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헤리티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그걸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발수 코팅제에서는 거의 뭐 원탑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그 제품이 뭐죠? 레펠이요? 레펠이. 네. 모든 사람이 비교군을 레펠로 잡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요. 저는 한동안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 필요했다면 만들 기술력이 없어서 만들지 않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프로세스상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인데 왜 안 만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자기들이 스스로가 딱 막아놓은 거라면 뭐 그때 당시 뭐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건 영국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국 본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워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하는 역할은 저는 사실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를 한국에다가 소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유튜버라는 생각은 작년에 처음 확고하게 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유튜버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영상으로 설명하는 사람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글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를 통해서 똑같이 그냥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옮겼을 뿐이지. 근데 어쨌든 설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는 디테일링에 대한 하는 정확한 방법을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제 역할이. 네. 그래서 그건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일 브랜드잖아요, 사실상. A라는 단일 브랜드인데 내가 내 제품을 소개했으면 10만 원 말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태호님의 포지션은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고 새 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뭐 팟캐스트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을 뚫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이죠. 다른 브랜드 대표님들이랑도 저도 얘기하다 보면 결국 자기 제품을 소개하는 거에 대부분 다 멈추세요. 그러면 그 한계점이 명확하거든요, 사실. 저도 제 안에 2명이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 나랑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정확한 프로세스만 설명해야 되는 내가 항상 싸워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면서도 오프라인 행사를
되게 창의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 오프라인 행사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오프라인 행사도 유행처럼 다 똑같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하고 뭐 거기서 또 점수 매겨가지고 누가 잘했니 이런 거 하고 시험품 쭉 깔아서 하고. 근데 태원님은 약간 팝업 스토어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네, 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유튜버들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를 세차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니까 거기서 거기다. 네. 이게 차라리 그 돈 때려 박을 돈이면 저는 이 얘기했거든요. 더 현대에 팝업 스토어 차려가지고 맞아요. 예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뭐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순간 우리가 모르는 배제되어 있던 세차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고인물들 이미 네. 세차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지 내가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새로운 유입을 안 받으면 유입만큼 떨어져 나가도 새로운 유입이 훨씬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사실상.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뭐 더 현대는 좀 빡세다 하면 다른 데 예쁘게 아니면 세차장 근처에라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 네. 사진 찍고 와서 음료수 하나 주고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해라. 네. 이게 더 훨씬 더 대중한테 어필되지 않을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러면 피드백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제품 써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럼요. 하지만 브랜딩으로 봤을 때는 결국 1년 뒤, 2년 뒤에 봤을 때 나 저 브랜드 봤는데 그 사람이 새 차를 샀어. 새 차를 사려는데 나 저거 봤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디테일링 믿음이 콘텐츠가 지금 이제 3편까지 촬영을 했고 이제 2편이 나갔어요. 박재민 씨하고 김우현 씨랑 했는데 네. 이제 방송인분 한 분이랑 네. 되게 유명한 여성 인플루언서랑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다른 게스트가 왔으니까 뭐 재밌게 보세요. 또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뭔가 이제 박재민 씨나 김우현 씨한테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졌을 때 일반 대중들이 우리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면은 세차가 저런 게 있구나. 붓 가지고 열심히 뭐 하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당장 그 사람들 보고 세차하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마트에 불스원이랑 소낙스가 계속 깔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세차장에서 버킷 들고 세차하는 사람이랑 브러쉬질 하는 사람을 지금은 눈살 찌푸리고 이상하게 보지만 많이 노출되다 보면은 당연한 거. 그냥 낚시하나 보다 약간 이 정도로 쳐다볼 수 있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AD 행사들이 보면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그게 저는 샤인프리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샤인프리님 세차하는 샤인프리님 말고 네. 원래 미술하는 샤인프리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세차에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세차에 관련된 건 잘 되고 있으니까 미술이랑 뭔가 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을 진짜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 제가 바라보는 샤인프리님은 세차에서 더 성장하는 것보다 뭔가 아티스트적인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서 가지고 저희가 더 아티스트라는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태원님은 그래도 디테일러로서 남아주시고 그리고 샤인프리님은 이제 미술에 하는 그 아티스트가 둘이 만났을 때 미술하는 사람의 붓과 디테일링하는 사람의 붓이 다르지 않다. 결국은 목적을 위한 거다. 서로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컨텐츠를 좀 찍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태원님이 오케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컨텐츠는 다 오케이예요. 근데 샤인프리님이 아직 오케이가 안 됐습니다. 샤인프리님 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조금 대중적인 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세차인들하고 하는 거 물론 좋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에 이 사람이 다시 세차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이 첫 경험이 세차장 갔는데 옆에서 누가 그때 얼마 전에도 컨텐츠에서 얘기했었는데 에이 제 케미컬 저런 거 쓰네. 에이 뭐 걸레질 저렇게 뭐 미트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쿠사리 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맞아요. 세차하기 싫지. 네. 와서 내가 좀 뭐 미트가 좀 괜찮은 게 좀 있는데 2개 있어. 아니 내가 다 썼어.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는 더 좋을 거고 세 번째는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너무 세차인들끼리 막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거 하면 옆에서 보면 그게 반감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엄청 생겨요. 엄청 생겨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차장 가가지고 그 튜닝된 차량들 와가지고 배기음 왕왕왕 내고 있으면 욕하는 거랑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예,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 버켓 들고 이렇게 우르르 와가지고 다 같이 동시에 폼렌스 뿌려가지고 8배기, 6배기에서 8배기 자리 잡고서 있고 한꺼번에 드레인 좀 가가지고 왁스 바른다고 뭐 형님 이것도 발라보세요 저것도 하는 게 사람들 많은 시간대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차장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주말에 피크 시간대에는 버킷 못 쓰게 하는 세차장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 요즘 커뮤니티를 보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 주말에 갔는데 버킷 못 쓰게 하더라. 아니면 폼렌스 개인용품 못 쓰게 하더라. 이런 데들이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결국에 이제 항상 풍선 효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세차장들이 투버킷을 다 용인하고 퀵커플로 다 달려 있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면은 그걸 다시 줄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안 오기 시작하면 다시 오픈하고 네, 이게 계속 풍선 효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요즘 세차 시장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게 있거든요. 네. 와인 시장. 네, 예. 작년에 와인 시장이 한국에 엄청 붐이었잖아. 전 세계적으로 붐이었거든요. 네.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그런데 요즘에 중소기업들이 다 없어지고 대기업은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밭을 반을 갈았는데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데. 포도밭을 반을 없앴는데 매출이 안 네,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와인값이 비싸지는 거죠. 아,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근데 세차가 저는 지금 그 딱 시기에 와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중소업체들이 많이 도전하지만 사실상 마케팅이 안 되면 팔 수가 없는 조건이니까 네.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아예 저가형으로 가거나 아예 고급화로 가게 되면 지금 세차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니까. 네, 네, 하지만 네. 새로 유입되는 분들한테는 선택권이 너무 제한적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와인 시장이랑 비슷하게 양상이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태현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품에서 가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있고 저가의 제품이 있으면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제품이 쫙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관련된 카테고리들도 많아지고 제품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지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돼야 그죠. 예,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유입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좀 고민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케미컬이 조금씩 변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폭염이 심해지잖아요. 네. 겨울은 더 추워지고.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차량에 붙어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빨리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케미컬 요즘에 보면 이제 뭐 폭염이나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기도 하고. 그렇죠. 이상기후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케미컬도 변화하는 단계가 분명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제가 너무 멀리 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 세차용품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늦다 보니까 좋은 기술이 나와 있어도 세차 시장에서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중소가 조금 탄탄해지고 대기업이나 뭐 속히 말하는 잘 나가는 제품들은 네. 원래 잘 나갈 거니까. 네. 그리고 중소에서도 조금씩 넘볼 수 있게 해서 좀 많이 섞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특정 제품들만 콕 집어서 잘 나가는 시장이 돼버리면 사실 그 제품 말고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 제가 파이어볼 대표님이랑 인터뷰할 때 이제 듣고 나서 되게 좀 아차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파이어볼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제가 왜 마케팅을 안 해서요? 이런 취지로 갖다 물어봤거든요. 마케팅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알아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다른 산업군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갈 거야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이냐는 몰라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파이어볼 대표님도 그래도 옛날 라이브도 많이 하시고 그 팬층이 두터우니까
네. 그래도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요. 왜냐하면 중소 처음 딱 들어왔는데 뭘 할 줄 몰라. 사실 그러면 뭐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시장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마케팅 말고는 사실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요. 저는 마케팅보다 브랜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은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을 홍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마케팅만 하지 마라. 네, 제품 개발도 해야죠. 근데 대부분 다 제품 개발 쪽은 신경 쓰실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새로 생기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마케팅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동시에 소비자들 심리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제품에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은 R&D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파이어볼이 마케팅을 안 한 게 아니라 홍보를 안 한 거예요. 그죠. 돈 쓰는 홍보를 안 한 거예요. 네. 홍보는 마케팅의 방법 중에, 그러니까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마케팅은 아니잖아요. 파이어볼 대표님은 알아서 라이브 하시고, 그 파이어볼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맞아. 소비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심리를 알아가는 기회는 얼마든지 얻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제품 개발에 신경을 쓰고, 제품 개발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유리 발수제도 테스트하고 3년 만에 출시가 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파이어볼 대표님이 국제 경영학 전공도 하셨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 쓰는 홍보를 안 한다 뿐이지. 중소기업, 네. 하여튼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시는 분들도 SNS 광고 같은 거 해야죠. 그리고 유튜버들한테 광고하는 거 해야죠. 근데 동시에 전체적인 마케팅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케팅의 공부를 조금만 하면 돼요. 대학교 1학년 과정만 아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고 근데 봐요. 지금 AD에서 그것도 하고 있지 않나요? 처음 디테일링 샵을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마케팅 교육하고 있어요. 맞아. 예. 네. 그거 본 것 같아가지고 보통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면 어떤 걸 보통 하시는 거죠? 진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대부분 디테일링 샵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디테일링만 공부했어요. 기술은 빠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술을 하면은 알아서 손님들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선 오픈을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알리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회조차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가 뭔데 그런 오지랖까지 부리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세차 문화가 커지려면요, 저는 가장 큰 홍보 수단이 세차 관련 업계에서 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한때 도끼 때문에 힙합 문화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엄청 젊은 애들이 죄다 랩하겠다고 유튜버가 뜨기 전까지는 래퍼가 그 1순위 그렇죠. 직업이었을 정도로. 근데 도끼가 노래가 기깔나서냐? 그게 아니라 돈 자랑했어요. 그래서 대중이 느꼈을 때는 그게 훨씬 파급이 크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저는 세차 업계에서도 그런 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문화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문화는 대중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라이징 스타가 한 명 생겼을 때 맞아요. 그걸 여러 명이 누릴 때 문화가 맞아요. 생긴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이 나오면 더 잘 될 거고, 그게 또 대중 매체에서는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많이 노출되고 네. 그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야 세차하는데 이렇대 사람들 입소문도 타고 하면 그게 문화처럼 쫙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이제까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돈 많은 세차하는 사업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들 힘들게 막 일하고 있고 뭐 주인공이 망하면 가서 세차하고 있지. 세차라는 게 포지션이 네. 내가 하는 노동이다라고 네. 비춰지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는 게 해외 쪽 SNS 보면은 그 모바일 발레팅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 세차 도구들 세팅돼 있는 차 가져가서 이제 집에 가서 세차해주는 그런 직업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 폐수 처리 시설이 없어도 되니까
걔네들이 바이럴로 제일 많이 조회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루에 얼마 버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화적으로 성장이 필요한데 네. 말씀하셨듯이 조금 라이징 스타 네. 뭔가 한 획을 딱 그을 사람이 조금 멋있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샤인프리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그런 포지션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샤인프릭이랑도 이 내용을 공유했었고 저는 사실 유튜버 중에서는 샤인프릭이 하루빨리 나 억대 연봉이야 라고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디테일샵 사장님 중에서는 나 이거 해가지고 건물 샀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가 가장 근접한 게 피치스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튜닝 문화 사실 양아치 문화 같이 느껴지잖아요. 맞잖아요. 그 오토바이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엄청 하이엔드급의 진짜 하이엔드급의 그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피치스가 그 경계를 저는 부셨다고 생각해요. 이런 차들을 멋있게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고 옷도 만들고 문화적으로 나오고 도원도 만들고 그 안에서 놀이공간도 만들어버리고 네. 하니까 이게 양아치 문화가 아니라 피치스가 뭘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멋있는 사람들이 네. 누리고 있는 문화라는 걸로 이제 확 끌어올렸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세차장에서 아까 차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차장 가면 맨날 죽상이야.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차장 갔는데 친구 4명이서 친구 차 한 대를 닦아주려고 네.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네가 계산해 내가 계산해 야 내가 10,000원 넣어줄게 10,000원 넣어가지고 물 뿌리다 친구한테 뿌리고 막 거품 가지고 하고 걔들은 그 세차 용품도 없어요. 네. 그냥 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싸가지고 하는 거야. 네. 근데 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청춘 맞아요. 드라마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멋있고 건전하고 되게 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세차장이 너무 즐거운 공간일 수 있겠구나. 네,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차 환자들이 가는 세차장이 있고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세차장들로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강남에 딱 매장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세차 유튜버 분들 중에 네. 서울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다 보면 지방 경기도 아, 네네네. 내려와야지 좀 많고 대구 분들도 많고 대전 분들도 많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서울에 세차장이 없어요. 아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컨텐츠를 찍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 세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있는 세차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아, 촬영할 환경이 안 나와요. 아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 뭔가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촬영하고 하면 남들보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렇죠. 남들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버리면 네. 이게 답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차 놓고선 우리 세차 베이 구조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네. 그럼 찍으려면은 차가 앞으로 조금 베이에서 좀 튀어나와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딱 제일 좋은 위치가 차에서 한 3발자국 4발자국 떨어진 건데 거긴 차가 다니는 그죠, 도로잖아요. 그죠. 그 거길 넘어가면 또 드라잉 공간이란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것도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음. 안 그래도 세차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거기서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요즘 요거는 살짝 스포가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있는 스튜디오 공간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무인 게러지 형식으로 와이퍼 앱을 통해서 예약해서 저희 영업 시간이 끝난 시간 동안 예약해서 와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그걸 도입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에 디테일링 샵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디테일링 샵들이 그런 무인 게러지 시스템들이 생기면은 집 앞에 세차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촬영할 만한 환경이 뭐 디테일링 샵만큼 오히려 촬영하기 그죠, 좋은 그죠. 공간이 어디 있어요? 조명 네. 좋고. 네. 그래서 그 서초동에 에코스도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가지고 그게 좀 더 많이 보급되면은 조금 뭐 분위기가 바뀔 수도 근데 있겠다.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세차하다 보면 뭐 폴리셔도 걸려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몰라 쓸 줄 몰라. 네. 그러면 아 근데 폴리시하면 차 되게 깨끗해진다던데 이 생각에 다음날 의뢰를 해보는 거지. 폴리싱 얼마예요? 아, 이렇게 그쵸, 그럼 사업적으로도 그쵸, 그쵸. 더 좋은 요소가 네, 나타나지 그렇게 않을까. 연결될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태호님 영상에 보면 그 여성 디테일러 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댓글 보니까 태호 형은 이제 빠져 있어 뭐 이런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좀 서운하신가요? 아니 저는 좋죠. 네, 저를 압도할 만한 캐릭터가 나타났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아마 그 여성분 들어왔을 때 영상을 한 개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영상 느낌이 되게 달라졌더라고. 태호님 영상이랑 또 그때랑. 굉장히 저희 촬영팀에서 시네마틱하게 신경 써서 매 샷마다 앞에다 화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 뎁스 주려고 계속 옮겨가면서 찍었어요. 네. 그 보면 새알람도 그렇고 AD도 그렇고 지금 그래도 업계에서 조금 위치가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촬영팀도 그렇고 그 다른 대표님한테 얘기해도 사실상 인건비가 무시 못할 수준이잖아요. 사실상. 네. 그리고 어제 영상 보니까 요즘 힘드시다고. 그렇죠. 예, 작년부터, 예, 작년 말부터. 예. 근데 AD에 대한 저는 되게 재밌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추억이요? 네. 예. 제가 예전에 세차를 제일 처음 딱 시작할 때 네. 보통 우린 검색을 하잖아요. 세차용품 뭐 있나. 네. 근데 되게 오리지널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아담스라는 거야. 네네네. 그 글에. 그래가지고 아담스?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잖아. 제일 좋은 거 써보고 싶고. 아, 네. 그래서 디테일링 박스에 갔죠.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네. 갔는데 AD라고 적힌 거야. 아, 이게 아담스. 그래서 그 당시에 AD 제품 되게 많이 샀어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아담스랑 AD가 다르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게 추억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추억. 같이 AD가 아담스 약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AD에서 원하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 이미지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 그 한국에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매번 제가 얘기하는 세차를 취미로 만들어준 브랜드, 세차를 문화화시킨 브랜드 이거예요. AD를 제일 처음에 하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집에서 배달 뭐 택배 보내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제일 처음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AD라는 제품? 스노폼 때문에 그래요. 스노폼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세차를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신차 샀을 때 이 차 어떻게 관리하지 막 하다가 알아보다 보니까 셀프 세차를 해볼까 하다가 퍼펙트 샤인에 들어갔고 거기 들어가서 디테일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스노우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압축 분무기에 앞부분에 변형된 그 커넥터를 껴가지고 그거 어디 거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스노우폼 나오는 그 변형된 걸 뭐 마로렉스 압축 분무기에다 그거 해가지고 이제 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대로 사가지고 열심히 펌핑해서 뿌렸어요. 와, 뿌렸는데 문 한 짝 뿌렸는데 압축이 다 된 거예요. 다시 압축했어.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 반을 뿌렸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다 쓴 거예요. 스노우폼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샴푸 넣고 물 넣고 해가지고 간신히 폼을 다 뿌리고 고압수를 뿌리려고 했는데 세차장 불이 꺼졌어요. 스노우폼 뿌리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알아본 게 폼캐논이라는 걸 쓰래요. 미국 영상을 봤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와 저게 뭐야 해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이렇게 해가지고 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미국의 오토긱에서 폼렌스를 주문하고 폼 샴푸를 주문해가지고 썼는데 폼 샴푸를 1대5로 섞었는데도 원하는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대3? 엄청 많이 타야 되더라고요. 거의 원액급으로 타야지만. 네. 그러다가 해외 쪽에서 스노우폼 검색을 하니까 영어로 검색하니까 매직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베이인가 아마존에서 한 개를 샀어요. 온날 진짜 1대10만 쓰라고 그랬는데 1대3의 그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1대7 정도를 넣었어요. 거품이 진짜 뿌리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네. 그렇게 직구해서 몇 번 쓰다가 한 3개월? 4개월쯤 지났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의반 타의반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나 뭐 먹고 살지? 하다가 매직폼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나 수입할까? 하고선 아무 생각 없이 메일 보냈어요. 한국에 누구고 매직폼을 썼는데 너무 좋더라. 혹시 한국에 딜러가 있냐? 메일 와가지고 없어. 나 할게 해서 시작됐어요.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됐어요. 그 매직폼은 지금도 되게 잘 나가는 템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기존의 매직폼이 없어지고 뭐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아니요. 기존 매직폼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 왔고, 네. 기존에 매직폼 커스타드가 있었어요.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가 지금 영국에는 저희가 커스텀으로 주문을 하면은
제조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의 매직폼 커스타드를 다시 재출시할까를 지금 이제 내부 논의 중입니다. 네. 근데 워낙 뭐 이제 폼렌스가 유행하는 시점에서 이제 매직폼도 들어왔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사용했을 때 만족했어서 주문한 이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안 써봤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너무 운 좋게도 너무 좋아하던 취미가 사업이 됐고 또 그 전에 사진 찍는 거나 영상 찍는 거를 조금 해봤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연히 겹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요즘에 제가 AD 영상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세차 유튜버보다 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영상을 잘 안 보는데 네네네. AD 영상을 간간히 보는 것들이 저는 주로 대화하시는 거 이런 거는 좀 보는 편이에요. 제가 네네네. 라디오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한 번씩 보는데 태연님이 쉽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어렵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세차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대부분 다 보거든요. 네. 근데 태연님이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어쩌면 세차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쌓이면서 구독자들이 질문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굉장히 초보자 수준에서 하던 질문들이 이걸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폴리싱 관련된 영상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잘 소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에요. 이미 같이 오랫동안 영상을 봐와서 실력이 쌓일 대로 쌓인 좀 그 계속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요즘에 볼 때는 다른 뭐 유튜버 분들도 비슷한데 조회수가 전체가 좀 떨어진 효과가 나요. 예전에 비해서. 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보통 체크를 해보니까 네. 확실히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것들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태호님이 저는 너무 재밌게 보는데 조회수가 낮은 것들도 그쵸, 많고. 그쵸. 네. 그래서 모두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어쩔 수 없이 조회수를 위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조금은 그냥 시장의 전체적인 그냥 좀 다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요즘 유튜브 시장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게 요즘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유튜브에 맞아요. 들어왔고 방송국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유튜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비율이 되게 많이 줄었고 조회수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세차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이나 방송국에서 만드는 뭐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피로도가 쌓이면은 다시 유튜브 오리지널 컨텐츠들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시점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제가 뭐 샤인프리님이 있고 뭐 세차이가 있고 세미가 있고 뭐 AD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명이 잘 되고 그걸 따라가거나 뭐 비슷한 컨텐츠나 뭐 이렇게 하면 저는 파급 효과가 나서 모두가 잘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냥 한 명이 잘 되면 한 명이 잘 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네네네네. 굳이 막 이 사람 때문에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피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비슷한 컨텐츠에 비슷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커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뚱태일님이나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게 조회수랑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그냥 그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많아졌다는 게 시장이 커졌다는 거에 대한 이젠 결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유튜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시장이 커지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유튜버 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시장이 커지는 걸 느끼고 싶고 내가 만약에 이 캐릭터가 내가 파급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비슷한 걸 할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아예 다른 걸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혹 보니까 그 샤인프리님이 그 게러지를 사용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건 일반인들한테 개방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건가요 지금요?
아니요, 샤인프링님이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네. 구독자 10만 넘어야지만 신청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안 그래도 글란츠 쪽에서도 촬영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일정만 잡으시라고 했어요. 글란츠 성님들하고는 제가 또 교류가 있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저희 행사에도 벌써 여러 번 놀러 오셔가지고. 예.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 거의 끝나가요. 근데 제가 태훈님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커요. 문화적인 부분. 아, 문화적인. 왜냐하면 부분.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제가 태훈님이랑 그래도 조금의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태훈님은 나이키 신발 신고 약간 스틸 사게 입고 이런 사람들이랑 잘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아, 왜 채용 공고에 조던 좋아하고 스냅백 좋아하는 사람들만 뽑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걸 봤는데 예.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 네. 신발 너무 좋아하고 네. 옷 너무 좋아하고 ABC마트 점장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옛날 이태원 나이키 한참 다니고 네. 아우산 다니고 이런 시기가 있어서 태훈님이랑은 그래도 조금 더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사람이 디테일링 브랜드의 대표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태훈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이키 신발, 뭐 옷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화적인 혜택에서 너무 갇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세차업계에도.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풀이 커진다, 이제 문화로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세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럽 쪽에 뭐 F1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는 F1 레이서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 건 아닌데 여러 방면으로 세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화가 넓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세차랑 그 가장 비슷한 취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낚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차도 스포츠가 될 수는 없어요. 뭔가 경쟁을 해가지고 너 이겼어 졌어가 안 되거든요. 네. 낚시도 비슷해요. 물론 고기 많이 잡는 걸로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고기 많이 잡는 게 실력이라고들 말씀도 하시지만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축구나 농구처럼 일반인들도 실력 가지고 이 우위를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낚시 같은 경우에 그죠. 운이에요. 좋은 물에다 던지면 잡히는. 그러니까 세차도 약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경쟁을 하려면 하겠죠. 근데 경쟁하는 와중에 다른 스포츠처럼 긴박감이 넘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롯이 혼자서 집중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게 낚시 TV가 있는 거 아시죠? 케이블 TV. 맞아요. 그거를 낚시 매니아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약간 뭐라고 그래야 돼? 옛날에 그 들판에 있는 소 1시간짜리 영상 사람들 멍 때리고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토그룹이 원래 김 대표님이 잡지사에서 일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모일 수 있으면 사진 작가분 한 분, 뭐 리뷰 쓰시는 전문 리뷰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웹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볼 수 있는 누구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국 문화적인 걸 파급시키려면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그 자기 분야에 뭔가 잘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끌고 오면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접목시키려는 게. 근데 못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아니 언젠간 하겠죠. 그럼 이제 영상 거의 마지막인데 네. 사실 뭐 AD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사실 여기가 뭐 AD 인터뷰가 아니라 태호님한테 제가 궁금한 것들. 저도 그래서 왔어요. 아 맞다. 제 영상에 보면 인터뷰 전에 팟캐스트 전에 질문지를 몇 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지에 압도적으로 1위한 질문이 있어요. 태호님 나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왜 젊은 거냐? 페페 형보다 형이 많냐?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았어. 나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할까요? 네. 저는 77년생입니다. 올해 나이로 48살이고요. 뱀띠입니다. 2년 있으면은 쉰이 되는 거예요. 제가 8살 동생입니다. 근데 태호님은 되게 젊으세요. 진짜 지금 봐도. 77년생이면 저 8살 차이인데. 뭐 관리하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제 그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런 행사 끝난 다음에 저녁자리 이렇게 있는 데서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얘기하면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때 항상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부모님 잘 만났어요. 유전자 DNA구나 DNA.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건 있어요. 세안하고 나서 그 뭐야 스킨이라고 좀 스킨 맞나 토너 하여튼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수분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하고 수분 크림은 꼭 발라요. 네. 그러니까 태원님의 나이도 그렇고 제가 호구 조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공개된 게 너무 없었어. 공개된 정보가 딱 한 개였어. 페페 형보다 형이다.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네.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마프라 이재열 대표님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이재열 대표님도 좀 젊은 편이세요? 네, 그렇죠. 가끔 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하게 취했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은 우리 자리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앉아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내 친구야. 근데 이거 제가 느끼는 건데 저도 젊은 친구들하고 주로 같이 생활하고 영상 찍을 때도 그랬고 했는데 환경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활동하면 어떻게 나도 젊게 행동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대부분 다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네, 대부분 다 경찰이에요. 저희가 5명이거든요. 네. 저까지 포함해서 네. 이 중에 4명이 경찰입니다. 다 의경을 갔다가 다 한 번에 경찰이 된 케이스예요. 저 빼고는 다 경찰인데 네. 그 친구들 보면 이제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냥 아저씨들이고 형사예요. 그냥. 형사 아저씨.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환경적인 요소도 좀 큰 것 같고. 근데 이 질문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한 번에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혹시 AD의 이제 방향성,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와, 방향성이요? 네.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작년에 이제 왁스스톡 갔다 와서 한국판 왁스스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또 다른 거기서 업그레이드하는 행사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는 이제 이미 세차 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위한 행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거를 해서 오토브라이트하고 저는 일단 세차 문화 확산하는데 어떻게든 기여를 좀 하시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오토스톡을 가보셨잖아요. 왁스스톡. 그러니까 왁스스톡 가셨으면 확실히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가요? 외국이랑 한국이랑? 제일 많이 다른 거는 왁스스톡 행사장에 애기 데리고 가족들끼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세차장에 아니면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가끔가다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빠가 애기 데리고 오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애기 데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오는 경우도 드물어요. 근데 왁스스톡 때는 꽤 있었어요. 이거 들으니까 캠핑 박람회가 엄청 자주 열리는 거 아세요 혹시? 네네네. 근데 캠핑 박람회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변절됐다고 느낄 만큼 저는 별로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캠퍼들이 이제 뭐 지금처럼 뭐 매니아층이 워낙 많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걸 목적으로 갔다면 이제는 판매로 끝났어요. 그냥 제품 판매하는 거에서 거의 뭐 이제 홍보 수단 정도에서 거의 박람회라고 하기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좀 무한할 정도로 마켓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국내 대부분의 지금 행사들이 마켓으로 따라가고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영상을 왁스스톡 봤지만 대표님이 뭐 가서 얘기도 하고 보면 차량들 뭐 이렇게 있고 하는 거 보면 한국이랑 느끼는 게 한국인들은 어디가 뭐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를 싸게 사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왁스스톡의 메인 이벤트는 그 쇼다운이라고 하는 16대 차량들 이제 대결 붙어가지고 심사 점수 매겨가지고 이제 누가 1등 하느냐 그게 이제 메인 이벤트긴 해요. 그래서 물론 브랜드 부스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다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마켓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제가 살려던 제품들이 있으면 보고 새로 나온 신제품 있으면 구경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쓸어 담거나 이제 그런 현상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거랑 디테일러들끼리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디테일링 관련된 그 교육 이벤트가 교육 강의가 커리큘럼이 쫙 있다는 거.
그런 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서 지금 하는 게 이제 오토살롱 있잖아요. 오토살롱이 저도 갔었는데 그때 AD가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 이건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자리보다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네. 그런데 오토살롱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건 저는 3년 연속으로 오토살롱 갔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갔었고 후에도 지금 갔었는데 작년에 느낀 건 뭐냐면 이제는 오토살롱에서 볼 게 없다. 너무 마켓화됐고 네. 너무 레이싱걸 위주의 사진 촬영으로 간다. 네.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켓화되는 박람회 이게 저는 좀 아쉬운데 외국 영상들 보면 그래도 조금 뭐 지금 일본에서도 되게 크게 하잖아요. 항상 네. 네. 보면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상 가서 네. 놀 수 있는 거. 우리 애 데리고 가서 노는데 레이싱걸만 쭉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부모가 솔직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갔는데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너가 세차하고 있으면 아빠 저 사람 알아? 아니면 뭐 세차 영상 가끔 보면 우리 아빠야 이 친구 자랑하거든요. 네. 근데 뭐 박람회 같은 데 가서 하는데 레이싱걸 보고 아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세차하는 모습 보면서 애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부모가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전혀 거리낌 없는데 그런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너무 적다. 이런 걸 느껴서 어차피 우리 아들도 커서 세차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은 업체들이 귀담아서 그런 쪽으로 이벤트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호님이랑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세차 얘기보다는 제가 궁금했던 거를 거의 폭격 수준으로 많이 물었는데 왜냐면 태호님이랑은 사실 몇 번 뵀었는데 네.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네, 네. 행사장에 가면 항상 바쁘셔요. 네.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뵀을 때도 그렇고 그 오토살롱 때도 그랬고 오토살롱 때는 또 유독 많이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남들이 불편하게는 안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 뵈도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자연스럽게 편하다. 네. 어색한 게 전혀 없었잖아요. 나도 영상에서 태훈님 봐왔고 아까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뭐 차가 뭐예요? 흰색 BMW래요. 흰색 BMW 왔는데 뭐 뒤에 차 있어가지고 급하게 탔는데 타자마자부터 올 때까지 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 많이 했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팟캐스트를 마쳤는데 팟캐스트 해보신 좀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호스트로 저희 그 이사님, 테리 이사님 게스트로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이게 게스트로 나오면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편집하면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일단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늘 항상 영상으로만 보던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오늘 제가 이제 외부 행사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외부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희 사무실을 떠나서 나온 행사들 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가장 편하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세차 얘기만 말고 그 외에 굉장히 확장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대본을 되게 짜가지고 딱 이 질문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도 사실 지금 말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냥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거 바로 물어봤다가 원래 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궁금하니까 끊고 막 이렇게 들으면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이게 팟캐스트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옆에 내가 친한 형 물론 나이 차이 8살이나 나지만 친한 형 데리고 내가 궁금했던 거 그럼요. 이 문화에 궁금했던 거 얘기해보고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재밌으면 된다. 저는 팟캐스트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재밌으면 오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태호님 본 거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여기 온 거 너무 재밌어요. 대구로 오세요. 샤인프리님한테 얘기했는데 여름에 세차하기 힘들잖아요. 대구에서 한 달만 이따가 하면 적응된다. 그죠. 그걸 별로 적응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대구 여름을 적응해서 올라가고 싶진 않아요. 그럼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신 이제 세차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ADK 팬분들이 있을 텐데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세차 관련해서 세차 문화가 이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노력할 수 있는 기반과 자금력을 위해서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도 열심히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또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컨텐츠를 하시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좋은 컨텐츠 계속 네. 만들어 주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도 부탁드리는 게 네. 저도 팟캐스트를 하지만 네. 저는 좀 텀이 길거든요. 네네. AD에서도 조금 다른 유튜버 분들 네. 아니면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는 분들이랑 이런 컨텐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사람이나 뭐 유튜버가 많이 된다고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AD에 힘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나중에 제가 또 AD 한번 놀러 갈게요. 아, 네, 놀러 오세요. 네. 네. 그래서 세차는 안 하지만 네. 가서 또 커피도 좀 훔쳐먹고 하겠습니다. 네네. 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너무 멋진 우리 오지는 게스트 우리 오지는 게스트 태호님이랑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